TV의 양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권력형 비리를 갖다가 발본색원할 수 있는 소위 특별감찰관을 포함해서 새로운 강력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제 존폐는 아주 작은 의제다. 조그만 의제고 더 철저한 수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논의를 할 것이다. 소위 말해서 권력형 범죄는 용납을 하지 않겠다. 바로 그것이 공정과 상식을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기본 문제의 기본 의식이기 때문에 특별감찰제를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새로운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아주 새로운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권력형 수사 시스템이 현실화되면은 바로 여기에 관련된 소위 구태들, 문정권의 권력형 비리들은 아마 모델 케이스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 지적에 대해서 그거는 대통령이 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특별감찰관 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세 사람을 추천해서 올려주면은 대통령이 거기서 한 명을 골라서 임명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국회가 알아서 보내라 이거예요. 보내. 그러나 대통령실은 또 이와는 별도로 특별감찰제를 감찰관제를 포함을 해서 아주 매우 강력한 새로운 소위 권력형 비리를 아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새 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 친인척 측근과 석이라든가 이 청와대 고위직 뭐 다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까지 다 수사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근간을 만들어 놓겠다 이겁니다.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측은 권력형 비리를 여태까지 은폐해왔던 문재인 정권에 지금 의혹이 쌓여있는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네. 검수완박, 민정수석실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정부와 여건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민정수석실 폐지, 또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부와는 달라졌고 그래서 특별감찰제를 포함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바로한 그런 의지의 표현이 말은 하지 않지만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냐는 그런 질문에 그게 아니다 인 거죠. 특별감찰제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도입 안 해도 될 여건이 마련됐다는 그런 뜻이냐라는 질문에 민정수석실 등 사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포기한 것이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라면서 달라진 상황에서 구상하겠다 이런 출발점이 달라진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실 포함해서 그런 사정 기능을 새로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에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친인척들을 감시하는데 가장 합리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림도 없이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의 측근들을 수사할 때 민정수석실의 통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제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입니다.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도 감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한 차례도 임명하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14일 윤 대통령 측은 새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이 이날 특별감찰관제 폐지에 환경 변화를 거론하는 등 확실한 견해를 보이지 않으면서 특별감찰관 존폐 여부를 넘어서 오히려 더 강력한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관리 시스템과 또 대형 권력 비리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공정과 상식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그 뜻을 펼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가장 합리적 변화란 환경에 맞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감시 시스템을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까지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수사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들부들 떨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이제 공정과 상식대로 모든 걸 처리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고위공직자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의제로 지금 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셋업이 되면은 또 수사가 또 시작이, 지방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시작이 된다면 결국 지난 정권의 권력형 비리부터 모든 거 그게 멈췄는데 지금 수사가 멈췄습니다. 월성도 멈추고 지금 울산시장 선거도 의혹도 멈추고 대장동도 멈추고 백현동도 멈추고 그 다음에 또 성남FC도 멈추고 변호사비 이재명 대납도 멈추고 다 멈춰 있는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 정권에서 새로 파낸 게 아니거든요. 수사가 되다가 그 수사를 전부 막아버린 거거든요. 친정권 검사들이 막아버린 것, 이걸 터가지고 이제 이것이 나오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정화되는 길로 갈 것입니다. 우선 모델 케이스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지난 5년 동안 권력을 이용해서 무슨 짓을 했나라는 그 지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제 이 권력형 비리 수사는 국민과 함께 간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사회가 더욱더 맑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맑아지는 데 앞장선 분이 바로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네, 많은 기대를 해 주십시오. 내일 대통령 선거일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새로 출발한 지 15일 채 안 되는 15일 반달 좀 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일 선거에서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완벽한 토양을 마련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100%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가까이는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충청도, 뭐 온 대한민국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선거에서 국민들이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